네, 안녕하세요. 100%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한번 봐볼 건데, 삼성전자 일단 금요일 날짜엔 좀 큰 상승이 일어났어요. 좀 기분 좋은 소식도 들려오면서, 일단 무엇보다 외인들이 단기적일진 모르겠지만, 일단 수급이 매수로 전환이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기관과 외인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오른 거는 좀 기쁜 일이지만 오를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이만큼 올랐다고 지금 기뻐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즉, 좀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주가가 흘러가게 될지 이 흐름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듯 지금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삼성전자의 지금 하락세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이며 언제 다시금 우리가 아는 삼성전자까지 돌아올런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잖아요. 우리 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힘내라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조금 뼈아픈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뼈아픈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집중. 그게 아니라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하고 좀 꿈같은 얘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뒤로 가기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만큼 좀 현실적으로 좀 마음 아픈 이야기 먼저 해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픈 이야기부터 할 건데 결국은 외인 이야기죠. 외인 이야기인데, 자, 이 외인들이 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나 라기보단 솔직히 말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기보단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정답에 가까워요. 근데 왜 그런지는 우리 좀 잘 알고 있죠. 솔직히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내적으로 좀 HBM이나 아니면 파운드리에 대해서 고질적인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게 주가를 일단은 하방으로 압력을 줬다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회복되려나 하고 봤더니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 당선된 게 뭐가 문제냐?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자인데다가 또 중국이랑 사이도 굉장히 나쁜데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는 HBM이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 만큼 대중 제재에 좀 참여를 해야 될 가능성, 압박성이 생기면서 좀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도 좀 하향되는 등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인 건 맞아요. 자, 그런데 뭐 당선은 된 건 된 거고 그 영향 반영 다 됐다.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싶었더니 또 뭐가 터져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크게 터졌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이 상황이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뭐 대만이나 일본 기업인데 이런 상황들이 터졌다고 한번 감안을 해볼게요. 이거 매수하시겠어요? 이게 외인들이 지금 매수를 선뜻 들어오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답은 나왔어요. 결국은 HBM. 그 다음에 이제 외교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정치 문제. 이 지금 틀어진 매듭들을 하나하나 해결될 때마다 일단은 지금 매수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매수 근거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문제는 뭐 우리 정치인들이 알아서 잘 하겠죠.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얘기도 했고 좀 각자의 성향과 신념, 이념이 다른 거기 때문에 구태여 말을 붙이진 않겠습니다. 단 위에 있는 두 개는 해결이 쉽다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 생기냐? 어, 자, 이거죠. 삼성전자 HBM4의 두뇌인 로직다이의 테스트 생산 객시라고 하면서 올해 HBM 시장에서 반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굉장히 이를 갈았다라는 모습이 보여요. 자, 이유가 뭐냐? 일단은 지금 HBM4에 대해서 기본적인 로드맵들이 다 확정이 된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결국 SK하이닉스는 TSMC와 같이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혼자서 지금 모든 거를 완성시켜 보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인데 좀 상황이 삼성전자에 웃어주는 흐름으로 가요. 자, 일단은 지금 SK하이닉스는 TSMC의 5나노 공정을 통해 로직 다이를 생산한다라고 했는데 HBM 성능뿐만 아니라 전력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4나노 공정을 적용할 것으로 전했다라고 해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게 뭐냐면 자,
작년이랑 반대입니다. 작년에 HBM, 삼성전자가 필연적으로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예요? 삼성전자는 안정을 택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변화를 택했죠. 자, 이 상황이 지금 결국은 엔비디아의 납품을 누가 하느냐를 결정짓는 상황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고배 마셨던 만큼 이번에는 안정을 택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지금 4나노 공정이라는 건 굉장히 첨단 하이테크놀로지예요. 자, 기존에 있던 5나노 공정을 그냥 활용하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선택을 했던 SK 하이닉스의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반도체는 발열 싸움이에요, 발열 싸움. 근데 이 발열이랑 전력 효율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데?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력 효율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저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항이라는 건 곧 열입니다.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그 엔비디아 블랙웰 같은 경우도 한번 이거 열이 너무 많아서 지금 연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블랙웰에 대해서 발열 이슈도 있었고 HBM3 같은 경우만 해도 삼성전자 왜 못 통과했어요? 발열. 결국은 이 발열이 너무 중요한 건데 이 열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열판 작업에 굉장히 열을 올리는 게 지금 반도체 시장인 건데 방열판 작업을 현명하게 기술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보다 더 낮은 공정으로 더 전력 효율을 끌어올려서 쓸데없는 열을 발생을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삼성전자의 생각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전력 효율 말고도 굉장히 주요한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HBM3 같은 경우는 기존의 GPU 옆에다가 램을 적층하는 구조였어요. 그리고 여길 연결하는 구조였는데 HBM4부터는 달라요. GPU가 있으면 이 위에 로직 다이라는 걸 지금 깔아놓은 다음에 상단으로 적층시키는 방식이에요. 즉 심장부라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센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로직 다이다 보니까 이 로직 다이에 대해서 굉장히 전력 효율은 높이면서 발열 문제도 좀 잡아내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주요한 전략이 될 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시장이 되거든요. 지금 HBM3까지는요. 결국은 지금 로직 다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사실상 그냥 양품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고객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 시장에서 내가 만약에 맞춤형 HBM을 공급을 받고 싶은데 하이엔드급 스펙을 자랑하는 회사와 그냥 기존에 있던 양질의 제품을 생산해서 만드는 회사 중에서 선택하셔야 된다면 어딜 선택하겠어요? 저 같아도 무조건 하이스펙의 HBM을 생산할 수 있는 데에 맡길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램에서도 바뀌어요. 램이 원래 기존에 있던 10나노 공정의 5세대 D램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HBM3인데 이번에 삼성전자는 6세대급 10나노 공정의 1C램이라고 하거든요. 1C램을 지금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램도 로직 다이도 지금 만들 수 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 좀 하이엔드 기술을 적용하겠다라는 삼성전자 진짜 이 악물고 하는 건데 심지어 분석이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HBM 늦었던 시장에 진출이 늦었기 때문에 사실상 더 까다로운 테스트를 받게 됐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공급을 끝까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고 파운드리 공정에서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이다. 자, 그런 만큼 기존 세대에서 경쟁사에 뒤처진 만큼 HBM4에서는 일정을 앞당겨 고객사 샘플 테스트 및 개선 사항 요구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매 맞고 빠르게 진입하겠다라는 건데 즉 작년에 삼성전자가 진입을 못한 이유랑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그런 만큼 이번에 삼성전자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문제는 있어요. 수리죠. 결국 삼성은 파운드리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이 파운드리 문제에 대해서 이 수율 문제를 극복해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요. 부정적으로 보면 너네 파운드리 못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왜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수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거 대부분은요.
고객사가 없어서요. 실제로 우리 그 평택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 중단을 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동안 우리는 현장 경험이 없는 인원들이 될 텐데 우리 축구 선수, 야구 선수도 반년, 1년 그 평생 야구만 하고 축구만 한 사람들도 그 현역 시절의 공백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물며 반도체 시장 굉장히 빠르게 트렌드가 바뀌는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그 기술을 연말을 해도 모자랄 시간에 멈춘다라는 거는 크리티컬한 타격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수주 따내겠다는 거잖아요. 수율 정면 돌파하겠다. 그래, 많이 만들어서 경험치 쌓고 그걸로 수율 문제 돌파하겠다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 자, 이 문제들은 해결될 거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대중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답은 간단해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면 돼요. 자, 생각해봐요. 우리 지금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SK 하이닉스 뭔가 불안감이 있었나요? 아, 물론 뭐 매출이 조금 감소할 수는 있겠다. 다만 엔비디아의 대부분을 물량을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라 큰 영향 없을 거다. 근데 삼성전자는 왜 흔들렸어요?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니까. 자, 그런 만큼 아까 지어진 문제를 하나씩 지우고 있는 삼성전자인데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지워질 때마다 계속해서 상승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겠죠.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가 외인이고 투자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은 그럼 HBM4에 대해서 자, 곧 있으면 이제 퀄 테스트 시작할 거고 통과되냐 마냐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거 통과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폭등이 나오겠죠. 그 전까지는요. 상승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더라도 일단 차트 무시 못하고 60일선 부딪히면서 또 한번 이 공간에 힘싸움이 벌어진 후 소극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해보면요. 결국은 폭등이 나올 건데 폭등 나오기 전에 상승이 제한적이래요. 그럼 지금 우리 뭐 해야 될 때요? 우리 조금씩 물량 모으자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찾고 있던 저점 찾기 일단은 제가 이 공간 때 말씀드렸습니다.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매수하지 않았다. 아직 늦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분들보다는 평단가는 높겠죠. 그런데 우리 회복되는 양을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고 지금부터 분할 매수로 우리 차근차근 모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상승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나 여기까지 오를 거야. 그 다음 이만큼 내려올 거고 이렇게 갈 거야. 안 하죠. 흔들리면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현명하게 대응하고 현명하게 물량 모으기 위해선 반드시 실시간으로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죠. 그런 만큼 지금 상황에서 물량 모아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가 타점 같은 걸 잘 못 잡는다. 혹은 지금이라도 빠르게 대응해 나가면서 나도 올라갈 때 이 기울기 모두 이용해서 수익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자, 010-4892-9671 하나로 삼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저희 텔레그램방 소통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는 하나요. 삼성전자 호재 들어온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없는 건 아니요. 일단 다음 주에 우리 실적 발표일이죠. 잠정 실적 발표일인데 이거 컨센서스 하회할 확률이 높아요. 또 한 번의 어닝 쇼크가 날 확률은 높은데 다만 다행인 건 이거 예견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반응이 어떻게 올까요? 올라가더라도 한번 큰 하락도 나오면서 이 기울기가 생기면서 올라가게 되겠죠. 자, 이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저점마다는 매수로 대응할 필요가 있고 고점마다는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단 한 주도 손해보지 않고 타점 잘 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 타점에 대한 대응 제가 실시간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결국은 내려갈 때도 수익 보는 사람이 있고 올라갈 때도 손실 보는 사람은 당연히 이거 타점 문제라는 거예요. 이 타점에 대해서 대응을 해드릴 건데 비용 드는 거 없어요. 무료인 대신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란 생각인 게 물론 삼성전자 예전에는 맞아요. 그냥 사놓고 묻어두면 무조건 올라있는 주식이 삼성이었는데 지금 그런가요? 아니라고 하면 우리의 눈높이도 달라지고 우리의 관점도 달라질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횡보 구간에서 수렴 차트를 그려가고 있다? 아니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기울기 이용해야죠. 아이 냅두면 오르는데 냅둬서 올랐나요?
안 올랐잖아요. 자, 그런 만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타점이라는 거고, 결국은 우리도 지금 다른 주식이랑 똑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묻어놓고 올라가는 주식이 아니라 타점마다 대응해야 되는 주식이 된 삼성인 만큼 여기서 대응 잘해야 되고, 이 대응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다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책임지고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손실 때문에 좀 걱정이신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내가 이 손실 복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싶어도 여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여력을 늘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분들 위해서 이벤트 준비했어요. 하단에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 하나 있을 거예요. 이 링크 누르시면 이 설문조사 창 뜰 건데, 이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혜택도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참여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연락처 적어주시고 성함이랑 닉네임, 그리고 나서 사연까지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고 제출하기까지만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거 다 하는데 2분도 안 걸려요. 2분도 안 걸리는 만큼 꼭 반드시 참여하시고 이 밑에 보이시는 원하시는 무료 혜택 꼭 받아가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1억 만들기나 히든 종목, 아니면은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리는 매직방, 이거는 제가 종목을 따로 드리는 거다 보니까 기존에 유료로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만큼 좀 비용이 부담돼서 망설이셨던 분들, 설문조사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2분만 딱 투자하셔서 저희한테 원하시는, 이런 걸 원한다는 목소리도 내주시고 혜택 받아가셔서 수익도 내시고 손실 계좌도 복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계속 시청해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좀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 어떠한 선물이냐라고 하면, 자, 결국 우리 주주님들 주식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수익 때문이잖아요. 좀 돈 좀 나도 많이 벌고 싶다, 나도 많이 벌어서 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수익 좀 많이 가져가셔라 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한 거고, 자, 6개월의 1억 만들기 프로젝트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제일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게, 제가 예수금이 적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적어도 돼요. 물론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와서 6개월 만에 그랬다고 1억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쉽지 않겠죠? 사실 쉽지는 않은 건 맞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1억을 만들 만큼 많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는 만큼, 어차피 우리 주식은 퍼센트잖아요. 퍼센트로 가져가는 만큼 높은 수익률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 만큼 어차피 무료로 진행되는 거니까 뭐 소액 투자자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거나 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내가 시드머니가 적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따라오셔야죠. 빨리 수익률 봐서 빨리 내 시드머니 불리고 그걸로 많은 수익 얻을 준비 하셔야죠. 그런 만큼 소액 투자자분들 오히려 문자 보내주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지금 인원 자체는 30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17분 계시는데, 일단 같이 하고 계신 분들 너무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아무래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로 제가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30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는데, 일단 이건 상황 봐서 더 늘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단 1차적으로는 300명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구독자 분들 한해서 하는 이벤트다 보니까 구독자인지 어느 정도 확인을 받고 들어가는 절차가 있다 보니, 문자로 번호나 아니면은 뭐 닉네임이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좀 문자를 보고 나서 방에 입장을 시켜드릴 수 있겠죠. 그런 만큼 좀 수익 때문에 고민이신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는 반드시 눌러 주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참여 방법은 1억이라고 문자만 이 번호로, 밑에 있는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만 1억이라고 보내주시는데 제가 입장하고 나서 좀 부탁만 조금 드릴게요. 좀 첫 번째로는 매수 매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주시고, 이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꼭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주주님들 너무 잘 따라주셔서 감사한데, 이게 사실 나쁜 말인데, 매수는 상관없어요. 매수는 뭐 주주님이 아닌 것 같아서 수익 안 보겠다라고 하면 뭐 저도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이 매도가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매도라는 건 항상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내가 손실로 다가올 때도 있고 내 수익이 시간 대비로 생각을 했을 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반드시 지켜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비중이요. 이게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비중을 좀 강하게 담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보시면 예전에 제가 진행했던 내용 가져왔거든요. 예전에 진행했던 내용 보시면 제가 무조건 수익은 안 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기업 탐방을 다닌다고 해도 일정이 갑자기 바뀌거나 지금 뭐 기업들의 예상과 다른 어떠한 변수가 나왔을 경우는 일단은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좀 손절이 나오기도 해요. 다만 제가 약속드렸던 게 뭐예요? 우리 방 사람들한테 10% 이상은 안 넘게 하겠다라고 했고 그 약속들 지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일단은 제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에 대해선 아시겠지만 비중 굉장히 적게 잡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확정되는 대로 제가 비중 늘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안 지켜주셨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많은 비중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손실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주주님들도 속상하고 저 같은 경우도 확실한 건 제가 확실하게 비중 실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중만 좀 잘 따라와 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확실히 좋은 수익 얻을 수 있는 우리 텔레그램 방으로 좀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 아까도 얼핏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수익률이 굉장히 나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같이 종목 잡아가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6개월 만에 1억 만들기 하기 위해 굉장히 좋은 종목들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이거 상승할 때 잡으면은 매도밖에 못해요. 우리가 물량 못 늘려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상승하기 전에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만큼 빠르게 들어오셔서 상승할 수 있는 이 두 종목 미리 잡았다가 큰 상승 보고 정말로 1억 만들 준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수익 때문에 답답했다, 그래서 좀 같이 하면서 큰 수익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일단 텔레그램방 참여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